치킨 게임인데요. 치킨 게임 부르는 치킨 가격 경쟁이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 이 대립하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뭔가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최근 모 마트에서 출시한 이 한 마리 6,990원짜리 치킨, 이게 정말 화제더라고요. 사 먹으려는 경쟁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혹시 드셔보셨나요? 이 방송 준비를 핑계로 꼭 먹어보고 싶었으나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소문을 듣고 아직은 못 가봤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왜 워낙 화제가 된 제품은 그 가격을 떠나서 일단 먹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고, 도대체 6,990원이면 어떤 제품일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업체의 어떤 기획했던 부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아직 못 먹어봐서 조금 인기가 사라지면 사그라들면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인기가 좋은 게요. 저렴하면서도 맛도 굉장히 또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형 마트들이 치킨 경쟁에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형 마트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마트들에서는요, 어떤 상품이 히트를 치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오는 소비자들이 그 상품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치킨 삽니다. 그러면 치킨이랑 먹으려고 콜라 사요. 음, 옆에 가다 보면 맥주가 보여요. 그럼 아빠들, 엄마들은 또 그쵸. 우리 애는 맥주 사죠. 콜라 주고 우리는 맥주 사요. 또 지나가다 보면 이거 치킨 먹으면 손 닦아야 돼요. 물티슈 사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히트 상품이 나오면 다른 업체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에 못지않는 상품을 출시하는 열기와 맞물려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6,990원 치킨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건데, 아니 이 가격이 된단 말이야? 라는 것이 그러게요. 논란이 됐고, 소비자들이 먹어보니까 아직까지 뭐 맛이 없다라는 악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른바 가성비, 가격 대비 괜찮다라고 소문을 나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17일부터 17일까지 팔았는데 평소보다 한 40% 이상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름이 재밌어요. 뉴 한통 가득 치킨입니다. 여기서 가득 치킨을 강조한 것은 총 중량이 1.2kg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15,800원에서 18,800원이지만 가격만 보면은 더 조금인 것 같지만 가득 치킨 1.2kg니까 많다, 푸짐하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도요, 오븐 치킨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9,980원입니다. 오븐 치킨은 보통 우리가 이런 데서 치킨 사가면 식잖아요. 그쵸. 집에 가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에어프라이에 5분 정도 돌리면 더 맛있어진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이름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워낙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런 또 저가 치킨, 이른바 뭐 토큰 치킨이라고 과거에는 업체에서 서로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인기를 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의 가격 낮추기 경쟁은 사실 이제 소비자들에게 뭔가 조금 반가울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치킨 게임으로 번질까 봐 조금 우려가 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사실 우리 치킨 시켜 먹을 때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고, 지금 한 2만 원 정도 내고 먹던 치킨인데 이게 만 원도 안 되는 6,990원만 되면 이걸 먹을 수 있다니, 사실 원가가 도대체 얼만데 이게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보통 우리가 치킨의 원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본 재료인 닭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닭도 크기와 무게별로 종류가 조금씩 다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치킨용으로 튀기는 용으로 쓰는 것은 보통 8호에서 10호라고 불리는 무게별로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대용 같은 경우에는 뭐 볶음용 이런 용으로 많이 쓰고, 튀기는 닭은 보통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8호하고 10호 차이 가격 차이가 크니까 마트에서 파는 건 작은 것에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8호 한 마리에 3,390원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10호는 3,923원, 550원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10호차 쓰고 쟤네는 8호 쓰니까 싸겠지라고 추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고, 일각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원재료 값 다 오르니까 닭 한 마리 가격도 오른 건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닭 한 마리 그렇죠.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치킨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라야 된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 형태를 할 때 본인들이 알아서 닭을 사서 쓰거나 식용유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그렇죠. 시스템인데 그 가격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치킨 가격이 오른 건데 근데 이분들이 소비자들하고 최접점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 프랜차이즈 업계 가게에서 닭을 사 먹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항의받고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모 업체에서요.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을 튀기는 기름인 해바라기유 가격을 15kg당 97,550원에서 146,000원대까지 올려서 굉장히 논란을 빚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상승을 했으면 조금씩 물가 상승분이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하루 만에 가격을 61% 올렸다.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은 점주들대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분들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하고 경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데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치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매장이 작다고 하더라도 매장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보통 사 먹으면은요, 무 이런 거 다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보통 콜라 같은 게 한 캔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리고 소스도 거의 우리나라의 문화상 100원, 200원 이렇게 책정되지 않고 다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기름도 좀 틀리다는 말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치킨은 과거에 이 트랜스 지방 논란 때문에 올리브유로 교체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식용유보다 비싼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식용유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막 제휴 맺어서 가끔 보면 쿠폰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방적으로 어디가 더 비싸다고 우리에게 말한 건 좀 억울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홈플러스 측이 우리는 이 가격에 팔아도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 입장에서는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사실 비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는 게 없어요. 손해보고 팔아요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홈플러스 업체에서 이렇게 팔아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들 지금 출혈 경쟁 시켜가지고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나올까봐 아마 약간 선제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런 논리를 내세운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난다면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가 좀 어렵겠죠. 그렇겠죠. 10원이 남아도 남는 건 남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발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치킨집하고 이렇게 대형마트하고 가진 인프라 자체가 다르다. 그런 반박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름이 참 씁쓸합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힘들다 이 맞습니다. 말이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써서 몇 마리를 튀기나 이런 것도 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치 가맹점주들이 폭리취하는 것처럼 억울하다는 거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게 매출 대비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대형마트의 매출과 거기서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의 비율과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매출 올리는 곳의 카드 수수료 비율은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 일부 분들이 왜 대형마트가 정의로운 척하냐라고 반론글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막 치킨 가격 낮고 옛날에 피자 논란도 있었거든요. 대형마트에서 피자 팔면서 피자집 사장들하고 분쟁이 일었을 때는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은 야 대형마트들이 너무한다. 동네 치킨집, 동네 피자집까지 넘보냐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죠.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자꾸 이러다 보니 아니 그거는 자영업자 사장님하고 프랜차이즈 업계하고 대형마트의 사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맛있고 싸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소비자들에게 그런 거 자꾸 강요해요? 이런 문화도 있더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에도 예를 들면 뭐 450원, 900원짜리 초밥도 있지만 일반 초밥집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만두 떡볶이 팔지만 떡볶이집 망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치킨을 개발한 사람이 홈플러스의 20대 직원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20대다 보니까 이른바 MZ세대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짚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분이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26세예요. 그냥 젊기만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하루에 닭을 5마리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닭을 다 먹어본 거죠. 어떤 맛이 있고 어떤 맛에 그러게요. 호불호가 갈리고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착안한 점은 이거라고요. 물론 이게 대형마트에서 닭을 튀겨서 팔면 비전문가들이 그냥 하니까 맛이 없겠지란 편견이 가장 강한 것으로. 그래서 맛에 굉장히 중점을 뒀다라고 이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맛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은 그쵸. 굉장히 여러 계층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편적 맛을 지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염도를 낮췄다. 이 점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치킨 먹다 보면 물이 무한대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데 짜죠. 네, 굉장히 짜기도 하고 양념치킨은 짜고 맛있지만 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염도가 낮다. 이걸 왜 강조하냐? 아이들도 먹어도 부담이 없다. 이걸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40일 출시 40일 만에 판매량이 30만 마리를 돌파했다라고 하니까 와. 어떤 이 MZ 세대가 굉장히 기획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하고 사실 홈플러스 예전에 치킨 2마리 1마리 가격에 팔았습니다. 1+1이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이 20대 직원이 투입되게 된 것은 본사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요즘은 왜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많이 사가는 거 부담 느끼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식품 같은 경우에 상할 우려가 있다 보니 처음에는 치킨 1마리 단위로 팔아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착안해서 6,990원 치킨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평론가님이나 저나 아직 구하지 못해서 먹지 못한 상황인데 당당 치킨 구입한 다음에 웃돈을 얹어서 파는 사람도 등장을 했나 봐요. 근데 변호사님 만약 가족 중에 나 그거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중고 사이트에 그러니까요. 포장이 안 뜯긴 채로 이제 금방 샀는데 1시까지 가져가세요. 단 3,000원 배달료 정도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면 사시겠습니까? 요새는 사실은 배달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배달료에 그렇게 이제 뭐 거부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트까지 가는 비용과 시간을 그렇죠. 생각해보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았는지 네. 많이 올린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이거를 줄 서서 사왔는데 다른 거 먹을 걸 너무 많이 샀더라. 그래서 1시 정도까지 드실 분은 내가 한 3,000원 정도 받고 더 받고 팔 테니까 가져가시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저녁으로 먹겠다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땡땡 마켓에 중고 마켓에 올라왔다. 와 세상에 이런 물건도 파는구나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불법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됐었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당근마켓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식품을 소분해서 팔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장 상태를. 근데 포장을 뜯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또 지나지 않은 것들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쨌든 식품이니까 좀 이용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저도 그 땡땡 마켓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먹는 상품을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땡땡 마켓에도 등장을 했을까 싶네요. 그런데 전 좀 궁금한 것이 이 땡땡 마켓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진짜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이전에도 사실 뭐 많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포켓몬빵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사실은 뜯어서 이렇게 실만 가져간 다음에 이제 팔게 되면 그것과 포장을 아예 뜯지 않고 팔면 그 둘의 차이는 과연 있을까라는 이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법 위반이 아니고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사실 법 해석을 보더라도 그런데요.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뜯어서 내가 그걸 소분해서 판매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아기를 품고 뭔가 이제 뭐 독성 물질을 넣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 개봉을 하는
판매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포장 그대로를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식품위생법상 위반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본인이 반찬을 했다가 좀 남았다고 돈 받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법입니다. 뭐 어떤 그 인증된 시설이라든지 제조 이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본인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돈 받고 판매하는 거 불법이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맛 칼럼니스트 이 황교익 씨가 당당치킨과 관련해서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치킨이나 박리담의 패스트푸드인 점은 같다라면서 이번 열풍에 대해서 한국 치킨 산업의 민낯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된 것도 만약에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면 안 사 먹죠. 그쵸. 그러니까 박리담회형 구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고 이런 대형마트들에 많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싸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뭐 20만 마리, 30만 마리 팔기 때문에 박리담회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황교익 씨가 이렇게 비판한 것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치킨집 보면은요 시장에서 닭 튀겨서 파는 집에 직원이 많았나요? 한두 분 정도가 그렇죠.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영세 치킨집은 박리담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치킨집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한 번쯤 돌아봐야 될 문화다라고 꼬집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육계 신선 육의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것으로 조사된 16개 업체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가격을 담합했던 이 업체들이 재판에서 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네요. 본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혐의로 일부 업체나 이런 것을 적발을 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닭고기 생산업자 한국육계협회만 고발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땡땡 대표이사 A씨, 한국육회협회 전 회장 B씨가 여기에 가담한 것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해서 네.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또 이제 추가 고발장을 받아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정위가 떴다 하면 담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무겁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과징금도 지금 12억 100만 원이 부과됐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발 요청권이 지금 행사되면서 이것이 형사 재판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6일 1심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업체 측은 뭐냐? 우리 만났던 거 인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했던 거 인정한다. 논의를 했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공정거래법상 어떤 담합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취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다음 공판을 이제 공판 준비기로 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증거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겠다. 그래서 오는 10월 13일 오후에 다음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들 업체가 왜 이렇게까지 재판에 서게 됐냐 살펴보면 병아리라던가 종란, 달걀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거를 냉동 보관하면서 일정 부분 가격을 담합한 것 아니냐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이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가격 담합이라는 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유시장 경쟁에 의해서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계에서는 공익적 목적, 제가 보기엔 아마 이제 닭값이 너무 떨어지면 농가가 어려워진다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공정위의 입장은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서 수년간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공익적 목적에서 만났을 뿐이지 실제로 담합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킨 게임과 관련된 다른 화제거리인데요. 경북 구미시에서 주유소 두 곳의 경쟁으로 이 가격이 요새 가능한가요? 휘발유가 리터당 1,300원까지 떨어지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화제가 됐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게요.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하고 한 번쯤 보게 될 뉴스겠죠.
구미시 주유소 현재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인근에 있는 구미시의 두 주유소가 점점 두 사람이 이제 두 업체가 가격 경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터당 1,394원, 1,396원 이렇게까지 계속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치킨 게임이 될 수 있겠죠. 치킨 게임. 쉽게 말하면 출혈 경쟁하다가 양쪽 다 공멸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인지 다시 1,600원대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10일 오전 기준으로 각각 1,695원, 1,698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고물가 형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 업체들의 치킨 게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마냥 좀 반가워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의 치킨 게임, 뭔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싼 가격에 좋은 물건 살 수 있으면 좋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과 구매력이 워낙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출혈이 있어도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보지만 중소 자영업자들끼리 이런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출혈 경쟁을 넘어서 양쪽에 공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물건값 떨어지는 건 좋았지만 떨어졌던 물건값을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소비자들이 이 경쟁하는 A, B가 아니라 C를 찾아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C라는 빈틈을 만약 대기업이 들고 온다면 결국 대기업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기업이 계속 출혈을 감수하면서 그런 것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질서라던가 요즘 많이 나온답니다. 상생을 위해서는 출혈 경쟁이라는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짚어봤습니다. 치킨 게임 부르는 치킨 가격 경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